자, 2,100에 낙찰받은 토지에 7,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철거하라고요? 참 이분도 참 이렇게 법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집이냐면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인데 토지만 매각이 건물 매각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십시오. 요 집인데 여기 자동차가 많죠. 네. 자동차가 요 집인데 여기 자동차 많죠. 보면 이게 뭐냐면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앞에 있는 이게 뭐야? 주차장이고,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세방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월세방을 주면서 사시는 분이야, 이 다른 사람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땅만 경매로 나왔길래 우리 땅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넌 땅만 샀잖아. 근데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땅 싸게 팔으면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니들이 불쌍해서 사줄게요, 땅을. 그래서 그럼 얼마나 돼요? 그러면 우리 낙찰 받은 거게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뭐야? 깜짝 놀라길래, 그럼 500만 원 주실 때니 500만 원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는 땅을 샀고 자기는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땅 안 사면 네가 어쩔 수도 없다는,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우리가 협상이 안 되니까 정식으로 소송을 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소장을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건물을 허물라고 그러면 허물어야 되는 거구나 알고 그때부터 협상하러 나오는 건데, 그분이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지려놓고 나가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100만 원 낙찰 받고 자기가 건물 무허가로 진 것이 7,500만 원 들어갔는데 2,100만 원에 낙찰 받아놓고 무슨 7,500만 원 건물을 허물으냐, 이렇게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3,800짜리가 1,700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2,169만 원에 낙찰 받은 거예요. 청구 취지, 지려내놓고 철거하고 뭐야? 건물에서 퇴거하라. 답변, 피고 누구예지? 처오빠인 강누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갖고 자기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의 오빠면 어떻게 되죠? 사돈이 되는 거죠. 처의 오빠, 처남매 분을 지난 거 아닌가? 그렇게 돼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미쳐볼 때 토지 경매 낙찰대금 2,169만 원을 가지고 이 가격이 무려 3.5배 달하는 7,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철거하라 하면 경제적 손실이 커 사회 이익에 반한 것을 이런 원고의 권리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상권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주장한 바, 자기 법정 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날차 가격이 2,169만 원의 이전비를 감안하여 총 2,500만 원의 매수할 의사가 있으므로 재판장님이 강제 조정하여 결정하여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해갖고, 자기가 우리가 낙찰 가격이 500원을 더 달라면 2,669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했다가 나중에 안 되고 그걸 169만 원 깎아갖고 2,500만 원에 자기가 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판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팔면 안 되겠냐, 이 노인데 돈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팔아봐야 양도소득세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취등록세 내고 양도소득세 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천 몇백만 원 줄 때까지는 우리는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양보를 못 하는 겁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판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것이, 우리가 얘기한 게 판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판사님이 다운계약서 써준 겁니다. 뭐라고?
400만 원을 별도로 위로금으로 주고 취하동에서 위로금을 주고 2,500만 원에 사게끔 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2,500만 원 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500만 원 주고 사봐야 우리 취등록증하고 등기부용 하게끔 되면 우리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격에 팔 수가 없다.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겁니다. 취등록세금 낭수되면 남는 게 없으니까 하니까 판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사겠다는 2,500만 원에 그대로 사게끔 하고 별도로 400만 원을 위로금을 줘라. 양도소득세 안 내게끔.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노인네가 우리가 갔을 때는 2,619만 원만 주면 팔았겠다는 그런 거를 안 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얼마를 냈냐면 2,9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이것도 판사님이 많이 봐줘가지고 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낙찰 받은 사람도 있고 다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게 별도로 400만 원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 자, 남의 집 마당에 5평짜리 땅 조각 땅은 이거는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얼마 주고 팔았냐면은 1,100만 원에 팔았거든요. 낙찰을 받기로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은 540만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540만 원에 낙찰 받고 1,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어쩌냐면 요 집 전체에 이렇게 쪼가리 땅이 국유지로 있다가 요걸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보면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받아갖고 우리가 낙찰 받으러 갔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더니 여기 있다가 펄쩍 뛰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난 니네 땅 안 밟아. 그러니까 가져가고 마음대로 해. 사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제 협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노인네가 이렇게 삐죽한 땅을 가지고 펄쩍 뛰면서 니네 땅 안 밟아. 나 안 밟고 다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소장을 냈는데 여기 보면 대문하고 장독대가 걸려 있어요. 그 처마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대문하고 담당자하고 철거하라고 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소송이 붙었는데 내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이 노인네가 부부가 사고로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나가다 보니까 딸 이름으로 다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노인네는 그대로 살고 있고 요것이 이제 국유지였는데 국유지였다가 이제 불화를 받았던 건데 여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따로 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낙찰을 받으려고 그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뭐 얼마를 주고 하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 이러더니 이 땅을 누가 낙찰 받는다고 이게 나중에 다 떨어지면 낙찰 받으면 되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그놈의 새끼가 그냥 낙찰 받은 노래니까 안 받아놔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나보고 펄쩍 뛰면서 안 밟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조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낙찰 받은 애가 여기 그 진주에 있는 애인데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 내가 특강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특강 갔다가 했는데 걔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자격증이 한 10개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책을 보고 독학으로 해서 땄는데 특수경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특별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강의 듣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이제 걔가 낙찰을 받아서 조정을 할 때 내가 미리 얘기했죠. 조정을 하러 갈 때 한 20분 정도 빨리 나가서 조정을 먼저 만나서 1,100만 원만 주면 우리는 합의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놔라. 미리 얘기해놔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조정에 들어가니까 건물주인이 땅을 사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이 건물주인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쪼가리 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00만 원이면 우리가 팔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뭐 조정할 때 얼마에 팔겠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노인네가 600만 원이면 사겠다 했는데 우리 애는 얼마였냐면 1,5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1,500만 원에 팔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조정위한테다가 1,100만 원만 좀 우리 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미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노인네는 600만 원,
800만 원 불러놓고 1,500만 원을 불렀는데 1,100만 원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조정위원이 알아듣고 1,100만 원에 강제 조정으로 끝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1,100만 원에 강제 조정 끝내가지고 받고 끝난 그런 사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내용을? 예. 근데 미리 조정 아까 조정관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가서 보면은 아니 어쩐지 안 나와. 한 30분 전에 가면 조정위원이 있어요. 보면 조정위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조정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 아니 난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정도면은 내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막 조정위원도 어차피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작전도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핵심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1,500 부르고 상대편은 한 6, 700밖에 안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린 1,100을 받아야지 돈이 좀 남는다 했기 때문에 1,500을 부르면서 조정위원한테다 1,100만 원만 가면은 우리는 합의하겠습니다 했더니 강제 조정으로 그러면 강제 조정으로 1,100만 원에 알겠습니다. 조정사항 해갖고 둘이서 낙찰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550만 원, 누구에게 550만 원. 그러니까 강제 조정인데 2주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판결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해갖고 2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1,100만 원이 끝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5번째 물건인데 제가 다시는 이런 물건은 추천을 안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동산은. 우리 특수경매는 조정으로 보는 건데 상대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조정이 잘 돼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 낸다고 해봐야 힘만 들고 돈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이걸 가지고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보면은 자 보십시오. 토지만 매각으로 감정 가격이 2,300에서 누가 1,800 나왔다가 잔금을 안 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갖고 얼마까지 2,300짜리고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8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 낙찰 받으라 했더니 1,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 노인네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도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를 달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답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변론 그래갖고 2번을 나갔는데 2번을 다 나오지도 않고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갔더니 2번째 갔을 때 판사님이 몇 월 며칠 날 판결을 하게끔 됐기 때문에 그럼 무변론 승인해. 무변론 승인했어도 여기에 있는 이 노인네를 내보낼 수도 없고 참 사실은 막막했었어요. 이거 해놓고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았던 근데 무변론 승하기 전에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하나 냈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 판사님이 조정으로 잡았어요. 조정으로 잡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여기 살고 계시고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도저히 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그대로 살게끔 해주면은 내가 그 집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건물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임대보증금을 얼마? 50만 원을 낸다. 언제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든지 사망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치료를 한 달에 얼마를 준다? 12만 원 준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무료로 쓴 거 얼마를 준다? 60만 원 준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한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에 12만 원 주고
보증금 50만 원 주고 여태까지 소송 비용 뭐 한 걸 6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엄마가 살 때까지 그냥 하게끔 해다 보니까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이건 무조건 오케이 해야지. 더 이상 할 게 없다. 무조건 오케이 해라. 하고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말았던 겁니다, 보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하는 게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면 협상을 해야 될 상대가 있는데 협상을 해야 될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입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셔야 되는 238페이지인데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장시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고 토지만 나왔는데 집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화성이기 때문에 또 한참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1억짜리가 4,900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보면 5,200만 원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제가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중학교 되는 여자애들 2명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 낙찰 받아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버지 회사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여기 건물 주인이 누구냐면은 중기 포크레인 업자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 개발업자가 땅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일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주고 돈이 없어서 그걸 뭘로 받았냐면은 땅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포크레인 공사한 거를. 그래서 자기가 여기다 집을 지었다. 근데 이 땅을 설정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알고 이렇게 넘겨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땅을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살고 있긴 자기가 살고 있지만은 땅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게끔 해달라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건물을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건물을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에 팔겠냐 했더니 8천만 원에 팔겠다는 건물을. 근데 건물 주인이 나한테 얼마를 주고 이 집 지었으니까 한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날 보고 그 사람이 얼마를 달래? 8천만 원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8천만 원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건물 주인한테 줄 돈이 8천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 8천만 원을 주고 건물을 사려는 거야. 안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협상을 하지 않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장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을 하게끔 돼서 조정을 하는데 상대편이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거는 건설업자의 여자 부인이더라고. 그 사람 이름으로 이 땅도 있고 건물이 있다니까 그 사람하고 변호사가 같이 나왔는데 조정을 하는데 땅을 이제 보면 그 건축주가 우리 땅을 다시 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 땅을 건물주한테 파는 걸로 조정이 끝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정상 해갖고 얼마였는데 7,900만 원에 우리 땅을 파는 걸로 조정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얼마 주고 낙찰 받았죠? 5,200 주고 낙찰 받았는데 7,900에 우리가 파는 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7,900 보면 뭐라고 했죠? 1상과 제2상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변호사가 집어넣은 겁니다. 조정할 때. 나는 몰랐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다 7,900만 원을 주면서 우리는 받으면서 우리는 땅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야.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 놓고 보면은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약속을 해놨고 조정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7,900만 원을 날짜가 지나도 안 주는 거야. 판결을 받아 안 주는 거야. 그러다가 왜 안 주냐? 너 주기로 약속했잖냐 했더니 야 동시이행 관계가 있잖아. 내가 안 주면 너도 우리한테다가 등기 안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할 때 우리는 지료 청구했던 걸 지료를 없지 않은 걸로 끝나버렸잖아요. 그 돈 받는 걸로. 그러니까 지료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7,900만 원 안 주고 시간 끌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정할 때는 조정으로서 얼마로 사기로 한다. 7,900은 7,900 사기로 한다 하고 조정됐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지연부담금 얼마를 어떻게 하기로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상대편의 변호사가 나와갖고 조정위원한테다가 7,900만 원 사기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집어넣는다는 것이 제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걸 집어넣어달라는 거기 때문에 조정에서 들어간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얘네들은 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마음 먹고 나온 겁니다. 안 주는 거야. 참 정말 내가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 넘겨주면 우리는 돈 받을 수 있죠.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우리 등기부등본 못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걸 법원에다 공탁을 해버렸어요. 공탁을 했으니까 우리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7,9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7,9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있는 집을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건축물 관장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경매로 집어넣고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번지수에 그런 건물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데 건물인데 그 번지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건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번지수에 건물이 없는 걸 나는 알아냈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몰랐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한 필지야. 번지수가 달라갖고 쪼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쪼갠 번지를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없고 허가는 처음 한 번지로 받았을 때 번지수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쪼개 있는 번지수를 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그 번지수는 그런 건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이거 허가를 받을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겠구나 해갖고 그걸 내가 얼른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갖고 처음에 허가 받을 때에 그 번지수를 법원에서 제출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 번지수를 가지고 다시 거기 있는 건물을 감정평가에서 경매로 집어넣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번지수를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그런 건물이 있다고 감정을 해갖고 경매로 집어넣게끔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탁 원인 사실에서 우리가 이거를 공탁을 하고 조정 성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걸 다 집어넣고 우리는 건물을 공탁을 법원에다 한 겁니다. 이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공탁자는 부득이 공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의무 이행을 해 이 물품 공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장이 없는 거를 채권자는 채무자의 건축물 관장이 없으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 지었어도 건축물 관장을 안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럼 그걸 경매로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채권 있는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그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건물만 등기로 만드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로 기입 등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우리가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갖고 기입 등기한 그 번지수를 갖고 그 건물만 다시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물품 공탁을 했죠, 이렇게? 물품 공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뭐야? 보정명령 해갖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강제 기입 등기를 하려 했더니, 거기에 그런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정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정을 해가지고, 서류 첨부해갖고, 미등기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 예산 감정비를 납부해야 할게, 첨부 서류니까 다시 해가지고, 보정을 해갖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해갖고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존 등기 경매 해갖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놓고 기입 등기를 한 걸 가지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쉽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부동산은. 저는 십몇 년 동안을 지금 잠깐 중요한 얘기만 몇 개를 해서 그런데 엄청난 경험이 많은데 여기 내용이 없는 것도 협상 다 해놓고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게 다시 말하면 내 돈 가지고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수강생이 한 달에 한 3개, 4개, 5개씩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걸 내가 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나는 한 달에 3개, 4개를 낙찰을 받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낙찰을 받고 경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좀 생길 거 밑벌한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으면 추적 물건 할 때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이 없을 때는 뭐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것저것 하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예 낙찰 안 받는 게 낫지 돈 조금 벌겠다고 낙찰 받았다가 너무너무 씨를 많이 하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 6.29구에서 건물만에서 강제경매를 했죠. 누가 낙찰 받았습니다. 누가 낙찰 받았죠? 1700까지 이르게 2천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죠? 미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만 낙찰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납을 한 거야. 다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1700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아까보다 더 지게 얼마를 주고 낙찰 받았어요? 21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우리 이거 배당 받은 겁니다. 2100만 원 낙찰 받은 게 7900만 원에서 지금 21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낙찰 받은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지료 계속해서 낼래? 아니면 땅을 살래?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면 땅을 사겠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건 좋다. 현재 땅값은 지금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1억 얼마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이제 그 땅값이 100몇 평이 되다 보니까 많은데 우리는 그냥 7,900만 원만 그때 계약했었으니까 7,900만 원만 그대로 받겠다 했더니 그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사겠습니다 해갖고 7,900만 원에 이거 다시 건물주인에게 땅 팔고 우리 2천 얼마 따로 배당받고 하다 보니까 한 근 3년을 끌은 겁니다. 이게 2년 반 끌었는데 하여튼 돈은 남긴 남았는데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할 것은 조정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놔도 상대편이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정의 문구에 넣어야지 이런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298페이지입니다. 돈은 안 내고 말로만 하는 자식들입니다. 이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경매에서 다 팔아서 공명 분할 소송을 해서 낙찰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 사례로 봐야 되는 겁니다. 7,400짜리가 4,100만 원까지 4,700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를 받았죠? 1억 7,600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죠. 1억 7천 낙찰을 받은 걸 갖고 우리가 우리 지분대로 나누다 보니까 거의 뭐 시간을 지난 거 소장 낸 거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겨우 번전을 찾았다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무슨 죄는 뭐냐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강순자, 권민정, 송경자, 송금단, 송금숙, 송금자, 송금자, 송영종, 송영희, 송인천, 송정일, 송정문, 송화자죠. 다 형제죠. 한 여자가 이 여러 명을 다 난 것 같아? 두 여자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서 보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우린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내면은 엄마가 다른 집에 가야 되니까 이거는 협상을 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소장을 내니까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야. 그럼 나오면서 거기서 엄마가 아직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거를 그대로 협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요? 하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돌대가리구나. 어떻게 이 많은 송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여자가 이걸 다 놨다는 생각을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구나. 이복 형제가 끼면 절대 협상 안 됩니다. 한 여자가 이걸 다 놔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그러다 보니까 소장을 내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보십시오. 한 여자가 본인 집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물명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소유의 토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고 얘는 컴퓨터로 쳐왔죠.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들 그 이복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답변을 하자 했더니 전부 다 모여갖고 전부 다 손으로 쓴 거 똑같이 손으로 쓴 거야. 보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쓴 게 형제들이 다 손으로 써요. 5명인가 손으로 쓴 거야. 그렇게 해놓고 뭐야? 제출해도 판사님은 협상이 안 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것은 민법에 있는 거잖아요. 판결 다 팔아서 현금을 나누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경매를 집어넣어서 다 팔아서 나누는데 물론 우리는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에 지금 보면 56%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근데 이거는 새로 했을 때는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지금 80%인가에 낙찰 받았죠. 이게 70%에 낙찰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정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낙찰을 받았지만 그동안 시간 걸린 거 소송 비용 된 걸로 봤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간 것은 결국에선 이 지분 경매는 실패한 사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진이 적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협상을 하자면 협상을 끝내야지 돈을 조금 더 받겠다고 끝까지 가봐야 남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복 현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 이것도 있는데 이거 보면은 지조 판결을 받았는데
이 건물 주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로 받았고 지료까지 돈 내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건질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갖고 내가 이 사람 뭐까지 했냐면 통장까지 다 압류했어요. 그때 이번에 통장 압류했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 지금 자기가 코인을 사는 거 투자하는 사람인데 네가 저기 뭐야 통장 압류해갖고 이번에 내가 코인 샀으면 이번에 저기 막 트럼프가 되면서 엄청 올랐대. 올라갈 건데 네가 저기 뭐야 통장을 압류해서 내가 그것도 못 사가지고 돈을 벌지도 못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럼 네가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어떻게 되냐 해서 지금 시간 달려서 12월 달까지 지금 다시 주면 자기가 이 땅을 다시 사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낙찰 받은 8억 9천에 낙찰 받았는데 1억 5백에 네가 다시 사면 내가 주마 해갖고 지금 다시 사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놈이 살 능력이 없어요. 이건 사실 낙찰 받은 건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취득시효에서 이 건물이 옆에 땅을 이렇게 침범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얼마가 된다면 한 40년, 5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 땅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이 땅을 내가 취득시효로 가져오려고 이걸 낙찰받은 거예요. 근데 얘도 그걸 알아가지고 이 건물을 끝까지 안 주는 거야. 근데 건물이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아까 강제로 기입 등기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완전히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이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지 못하고 매매 계약서를 써서 넘겨받아야 되는데 얘는 끝까지 안 넘겨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제 12월 달 돼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데 사지 못하면 이제 건물 넘겨주는 걸로 지금 이게 3년째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낙찰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마음대로 한 것이 통장 압류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 발 더 나가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동산을 압류하는 거죠. 그 집에 안 들어가서 테레비, 냉장고 뭐 이거 압류할 수가 있는 거는 그건 마지막이고 거기까지 내가 뭔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는 안 하고 통장만 지금 압류해놓고 건물 내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수경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을 낙찰받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수익이 된다는 걸 지금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거 하나 염전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염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죠. 이게 바닷가에 그 원룸 펜션 같은 거 빌려주는 거를 이거 낙찰을 받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건물이 매각죄입니다.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바닥공구리 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으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주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낮에 강의한 거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건물을 나한테 건축지 명의 변경해서 나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법인이 파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법인의 파산을 한 거에 변호사가 관제인이 됐는데 그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돈을 뭐 5천인가 얼마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소장을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강제로 건축허가를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행정소송을 지금 해서 넘겨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우리 수강생 뭐 이거 머리 아프니까 낙찰 받지 말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받자는데 그냥 뭐 싸고 하니까 받자고 해서 받아놓고 나서 지금 1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이거 내가 얘기해서 강제로 소송을 해서 허가권을 넘겨받는 걸로 만들자 해갖고 우리 이제 변호사하고 나하고 다 의논해갖고 그 판례를 좀 찾아라 했더니 판례 찾아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은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를 건축주 명예 변경을 원래 당사자하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넘겨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건물 주인이 지금 파산하고 없으니까 여기에 건축주에 있는 건 명예 변경을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를 건물 우리가 건축주를 명예 변경을 우리로 넘겨받고 나머지를 건물을 완성을 시켜서 매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이제 금요일 날 추천하는 물건은 이렇게 복잡한 거 있는 거는 안 해요, 지금은. 이런 거는 내가 이제 강의하고 뭐 하고 위해서 실전 사례로 판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좀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매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추천 물건 강의에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은 전부 다 무난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은 못 받아도 되지만은 잘못된 거를 낙찰 받으면 돈도 못 벌고 머리만 아프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르지 마시고 절대 지르지 마시라. 그 다음에 느긋해야 된다.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놓치면은 다음번에 더 좋은 물건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1년에 하나만 낙찰을 받아도 돈 버는 걸 낙찰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거 욕심내서 질러서 낙찰받지 말을 하는 것이 제 경매 경험입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